자,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권한대행을 향해서 친박의 예쁜 늦둥이다. 글쎄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야권에서 황교안 때리기 시작된 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고작 황교안 대행이라면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분노할 것입니다.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대정부 질문에는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왜 지난달에 한 것을 이번 달에는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되었는지. 자, 진짜 네. 이제 조심하고 견제하고 그래야 될 상황이 된 건가 보죠. 빨간색 그래프군요. 네. 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3%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미미한 지지율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3배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범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반 전 총장에게 가 있었던 이 상당수 범여권 지지층이 누구로 향할 것이냐. 네. 뭐 문재인 대표에게 일부 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같은 그 범여권 후보로 분류가 되는 황교안 대행에 대한 어떤 지지율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해서 네. 황 대행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즘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외부 행사 많아졌는데 기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질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를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 카메라가 아니 휴대전화죠. 네. 자, 이제 단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기 작동해놓은 휴대전화 얼굴 바짝 가까이 대고 있네요. 경호실에서 좀 긴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럴 때? 예, 그렇죠. 황교안 대행은 아까 좀 국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 네. 가지고는요. 일단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에 더 방점을 두면서 이렇게 국정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 네. 집무실에 보면요. 명패가 있는데 네. 바꿨대요.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렇게 국정 대정부 질문 같은 거 안 받으니까 나도 네. 그냥 같이 안 받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아마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이제 국무총리 황교안 이렇게 보통 고위직 공직자들 보면 긴 명패 있잖아요. 거기에 좀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직책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고 해석하느냐 그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요새 기자들 만날 때마다, 권한대행은 만날 때마다 한 10번씩, 20번씩 같은 질문 받을 거예요. 대선 출마하실 겁니까? 오늘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는데, 안 합니다 소리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출마 선언만 하면 지지율이 2배가 될 거라고 했어요.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게 법률권이나 야당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차 있습니다. 뒤에 차. 수고들 하세요. 차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위 부답이라는 말도 있고 묵묵부답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황 대행의 어떤 표정을 보면 이 소위 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여겨지는 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는데도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몇 달 뒤에 치러질 대선 끝나고 곧 집에 갈 사람 이런 인식이 박히면 이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행이지만 나 혹시 대행을 뗄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 이 국정 장악력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황 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범여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형식 논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에요. 탄핵이 기각됐을 만약에 된다면 본인은 이제 국무총리로 복귀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잠깐 유고되어 있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의 대행으로서의 지위이기 때문에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 이 문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또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의 제일 그 장관으로서의 그 국무총리로서의 이 사람의 지위를 봤을 때는 대선 출마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밝히는 것이 좀 본인도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9%인데 만약 안 나온다면요. 만약 나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순간 이 지지가 딴 데로 좀 흩어질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보면 보수 정당 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7%로 이렇게 끊어놔서 그런데요. 네. 그 7% 밑에 이제 몇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도 있고 이제 남경필 후보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5% 미만을 지금 그 기재를 안 해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월 둘째 주가 되면 굉장히 지지율에 큰 변동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10%가 넘었었던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아직 다 흡수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지지율이 황대행에 쏠릴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안희정이라는 이 새로운 그 제3의 어떤 다크호스로 쏠릴 것인지, 그러니까 다음 주 상황까지는 좀 지켜봐야 이 범여권 지지층이 어디 쪽으로 여론이 좀 그 움직이고 있다. 이걸 좀 이렇게 이 화면을 보면 9%의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황교안 국무총리를 주변에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악수를 많이 청하네요. 전에 없던 현상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총리 9%가 있죠. 네. 진정한 9%인지 네. 당황한 9%인지 네. 좀 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출마 선언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갑자기 출마 선언하면 나와야겠죠. 그대로. 네. 그 사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못 했는데 네. 만일 황교안 그런데도 지금 지지율 9%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보수층에 특히 뭐 박사모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아마 지지율 같은데요. 네. 저게 과연 그 황교안 총리가 만일 이제 그 대통령 불출마 선언했을 때 네.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까?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아마 반기문 총장 때도 사퇴했을 때, 네. 그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건데, 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게 과연 유승민, 남경필로 갈 것인가? 그건 한번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지지율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혹시 나 안 한다 선언하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 글쎄요. 생각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이분들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보수층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후보가 안 보입니다. 정병국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법으로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그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선 불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른정당이 창당하기 전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한 범여권 후보로 있을 때 대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 남경필 지사도 그렇고 범여권 후보가 지금 TK와 경기도 출신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유권자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K 출신 대선 주자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PK 지역에서의 어떤 범여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이 PK 출신인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른정당과 김무성 전 대표 주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한테는 좀 사정이 좀 딱하게 된 게 뭐냐면 네. 김 전 대표가 그 불출마 선언을 할 때요. 그냥 네.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라는 그 기치를 걸고 그 희생으로서 자기 희생으로서 네.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네. 다시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 이러면 네. 상당히 좀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으로서는 자기 당 소속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금 그 정체 상태에 있고 네.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보수층의 어떤 그 결집을 해서 뭔가 이렇게 대항으로서 좀 그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후보가 후보가 아니죠. 네. 김무성 의원이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있어야지 지금 말을 바꾸든지 할 건데
지금 김무성 그 의원은 사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대 본부장인가 했죠. 네. 만드는데 공신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없지만은 네. 일단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어떤 유력한 사람 공신인데 네. 이분이 어떤 책임을 안 지고 내가 나는 오불관원이다 이러면서 나온다면은 그게 그 자체로 책임지지 않는 정치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김무성 전 대표 측근들 얘기는요. 네. 1년 반 전에 대선 주자 중에 지지율 1위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당시에 지지율 1위가 김무성 전 대표가 한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요. 8개월 전에 당대표, 대선 주자 1위가 안철수였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아전 인수식 해석이지만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네. 몰라도 김무성 전 대표는 재등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당 얘기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리가 국회에 왔던 것은 대정부 질문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문인데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역전 상황이 생겼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표창원 의원의 대통령 누드 사진 국회 전시회 사건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격을 추락시킨 일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침체와 국정 불안정이 가중되는 야당의 문제와 관련 수 없는 정치 입법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단하고 굉장히 익숙했던 저 장면 우리가 그동안 좀 못 보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재현이 됐군요. 다음